남자가 당신을 놓칠 수 없다고 느끼는 순간이 정확히 언제인지 아세요? 바로 지금부터 알려드릴 세 가지 상황에서예요. 첫 번째는 당신이 절묘한 선을 지키면서도 특별함을 만들어낼 때, 두 번째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소통을 할 때, 세 번째는 완벽한 순간을 포착해서 마음을 움직일 때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건 너무 계산적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솔직히 저도 그런 편견이 있었어요. 하지만 관찰해보니 자연스럽게 사랑받는 사람들은 이미 이런 것들을 본능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오늘은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달콤하게 들리는 소리가 자신의 이름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연애에서는 이름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있어요. 바로 호칭의 변화죠. 처음 만났을 때 김대리님 이렇게 부르던 사람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김선배로, 그리고 나중에는 더 친근한 호칭으로 바뀌는 과정 말이에요. 여기서 포인트는 갑작스럽게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회사 동료와 점심을 먹다가 김대리님이라고 부르니까 좀 어색하네요.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나는 것 같은데 그냥 선배라고 불러도 될까요?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제안하는 거죠. 이때 상대방은 거의 100% 그래, 편하게 불러라고 답할 거예요. 그럼 그 순간부터 둘 사이의 관계에 미묘한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단순히 호칭이 바뀐 게 아니라 심리적 거리가 가까워진 거거든요. 제가 아는 후배는 이 방법을 정말 절묘하게 써요. 상대방이요? 언제부터 나를 그렇게 불렀지? 싶을 정도로 자연스럽게 호칭을 바꾸거든요. 그래서 남자들이 나중에 그 순간을 되돌아보면서 뭔가 특별했다고 기억하게 돼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바로 몸짓 언어예요. 말로 하는 대화보다 훨씬 더 강력한 소통 방법이거든요. 간단한 질문을 받았을 때 네, 좋아요, 이렇게 말로 답하는 대신 눈을 보면서 미소 지으며 고개만 끄덕여 보세요. 그 짧은 순간에 상대방은 뭔가 특별한 교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느끼게 돼요. 실제로 심리학에서도 사람들이 언어적 정보보다는 비언어적 신호를 더 신뢰한다고 나와 있어요. 특히 눈맞춤과 함께하는 미세한 표정 변화나 제스처는 말보다 훨씬 더 진실하게 느껴지거든요. 한 번은 카페에서 이런 장면을 봤어요. 남자가 커피 쓰지 않아? 하고 물어봤는데 여자가 말 대신 살짝 눈썹을 치켜 올리면서 미소를 지었어요. 그러자 그 남자가 완전히 집중하더라고요. 뭔가 둘만의 은밀한 대화가 오가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이게 바로 비언어적 소통의 마법이에요. 말보다 훨씬 더 섬세하고 친밀한 감정을 전달할 수 있어요. 세 번째 기술은 상대방을 무의식적으로 특별한 관계로 인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개인적인 조언을 구하는 거예요. 요즘 헤어스타일을 바꿔볼까 하는데 어떤 게 좋을까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남자는 자동으로 그 여자의 외모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내 의견이 이 사람에게 중요하구나라는 느낌을 받게 되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려면 남자들은 보통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는지 궁금해서요라고 덧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남녀관계라는 맥락이 깔리면서 더욱 특별한 대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머리카락을 살짝 넘기거나 목을 살짝 기울이는 자연스러운 동작을 함께 하는 거예요. 이건 전혀 자기적으로 보이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에게는 강한 인상을 남기거든요. 제가 관찰해 본 바로는 이런 상황에서 남자들은 정말 진지하게 조언해 주려고 해요. 그리고 나중에 혼자 있을 때 그 순간을 계속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네 번째는 바로 상황을 읽는 능력이에요.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잘못된 때에 쓰면 역효과가 나거든요. 가장 효과적인 순간은 상대방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살짝 위축되어 있을 때예요. 이때 자연스럽게 감싸주거나 응원해주면 정말 강력한 임팩트를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회식 자리에서 누군가 요즘 남자들은 드라마만 본다면서 놀릴 때 드라마 보는 남자가 감성적이고 좋은데요. 저는 그런 분들이 더 섬세할 것 같아서 매력적으로 느껴져요. 이런 식으로 말해주는 거죠. 이런 순간에 받는 도움은 정말 오래 기억에 남아요. 다른 사람들이 놀릴 때 자신을 감싸준 사람을 어떻게 잊겠어요? 그리고 그 따뜻함이 특별한 감정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제가 본 케이스 중에서 한 남자가 요리 취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다들 남자가 무슨 요리냐고 놀렸어요. 그때 한 여자가 요리하는 남자 정말 멋있어요. 저도 배우고 싶은데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 남자 표정이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다섯 번째는 칭찬하는 방법인데요. 직접적인 칭찬보다는 간접적인 방식이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와, 정말 멋있어요.
이런 뻔한 칭찬보다는 책 읽는 사람들 보면 뭔가 깊이가 있어 보여서 좋더라고요라든지 운동하는 분들은 정말 자기 관리가 철저해서 존경스러워요. 이런 식으로 일반론으로 포장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아, 그럼 나도 그런 사람 중 하나구나 하면서 자연스럽게 기분이 좋아져요. 직접적인 칭찬보다 훨씬 더 진정성 있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상황에 맞는 칭찬을 하는 것도 중요해요. 성공했을 때는 역시 예상했어요. 실패했을 때는 이 정도면 정말 잘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상황에 딱 맞는 말을 해주는 거죠. 한 번은 발표에서 실수한 남자에게 다른 사람들은 괜찮다, 괜찮다 이렇게 위로했는데 한 여자만 저라면 더 떨었을 텐데 정말 침착하셨네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 남자가 그 말을 정말 고마워하더라고요. 여섯 번째는 관계의 친밀도를 서서히 높여가는 기술이에요. 물리적 거리보다는 심리적 거리를 조절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평소에 존댓말을 쓰다가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반말이 튀어나오는 것, 이런 게 바로 심리적 거리감의 변화예요. 선배는 정말 이렇게 시작하다가 너 진짜 재밌다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죠. 중요한 건 바로 당황한 척 정정하는 거예요. 아, 죄송해요. 너무 편해서.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은 이 사람이 나를 편하게 생각하는구나 하면서 뭔가 특별한 사이라고 느끼게 돼요. 또 다른 방법은 작은 비밀을 공유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다른 사람한테는 안 하는데. 이렇게 시작하면서 개인적이지만 부담스럽지 않은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 저 사실 매일 아침에 우유를 꼭 마셔요. 어릴 때부터의 습관인데. 이런 별것 아닌 이야기라도 상대방은 특별한 정보를 공유받았다고 느끼게 되거든요. 일곱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진심이에요. 아무리 좋은 기술을 써도 마음이 없으면 들통나게 되어 있어요. 남자들도 생각보다 그런 걸 민감하게 캐치하거든요. 실제로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이런 방법들을 여러 사람에게 남용한 경우가 있었어요. 결국 계산적인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게 되더라고요. 진심이 없으니까 어딘가 어색한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반대로 정말 마음이 있는 상대에게 이런 방법들을 자연스럽게 쓰는 사람들은 놀라운 효과를 봤어요. 그 진심이 행동 하나하나에 스며 있으니까요. 그래서 기술보다 더 중요한 건 상대방에 대한 진짜 관심이에요.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찾으려고 진심으로 노력하다 보면 칭찬도 자연스럽게 나오고 배려도 저절로 하게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마인드셋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이런 방법들을 남자를 꼬시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건 그냥 사람과 사람 사이에 좋은 소통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직장에서도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위해 노력하고 친구들과도 더 친해지기 위해 여러 가지를 시도하잖아요. 연애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을 배려하고 기분 좋게 해주려는 마음, 이게 바로 매력의 근본이에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해야 해라고만 생각하는 건 너무 일방적이죠. 상대방을 위한 노력도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방법들을 익히다 보면 연애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서 도움이 돼요. 근본적으로는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니까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매력적인 사람이 되려면 매력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거죠. 물론 자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과하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적절한 선을 지키면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라면 전혀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 모두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천천히 정말 마음이 있는 상대에게만 써보세요. 그래야 자연스럽고 진정성 있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연애 경험이나 이런 방법들을 써본 후기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더 좋은 연애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유용한 내용으로 찾아뵐게요.